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한 신임 팀장의 되게 흥미로운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리더가 흩어져 있던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아주 끈끈해진 거죠. 아, 좋은 일이네요. 네, 회의 분위기도 막 화기애애하고 다들 서로 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팀 성과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아, 오늘은 바로 이 역설, 팀의 끈끈함이 어떻게 성과에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리더십 컨설턴트의 블로그 글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네, 좋은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좋음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은 함정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죠. 함정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을 바탕으로 그 함정들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그 원인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된 의견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요. 네네. 이미 만들어진 그 좋은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었던 경험?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심층 분석이 될 겁니다. 이 글에서는요, 진짜 성과를 내는 팀의 조건이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집단사고, 동조효과, 그리고 무임생차. 아, 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작동하고 또 서로 어떻게 얽혀서 팀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집단사고, 영어로는 groupthink라고 하죠. 네. 이게 처음 들으면 왠지 집단 지성처럼 좀 긍정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집단사고를 팀의 조화나 만장일치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비판적인 시각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능력이 마비되는 현상으로 정의해요. 능력이 마비된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평화를 지키려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비판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상태인 거죠.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이게 그냥 프로젝트 하나 망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실패 사례 중에 이 집단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가 꽤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86년에 있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참사죠. 아, 발사 전날 밤에요. 기술자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부품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네. 하지만 나사의 관리자들은 발사 일정에 대한 압박,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조직 내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경고를 그냥 묵살해버린 겁니다. 아, 반대 의견을 내는 걸 거의 뭐 배신 행위처럼 여겼던 거군요. 맞습니다. 팀의 사기를 꺾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끔찍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네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리더의 의견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런 비극을 낳았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 신임 팀장도 회의에서 모두가 웃으면서 만장일치로 결정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했지만 어쩌면 그게 바로 챌린저호의 회의실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집단 사고가 어떤 악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팀에 대한 충성심, 소속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과열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게 이 현상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강한 결속력이라는 게 외부의 위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집단 사고가 팀 전체가 좀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현상이라면 때로는 개인이 명백하게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두 번째 함정인 애쉬 효과, 즉 동조 효과로 이끌죠. 네. 집단 사고가 문제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인지의 마비에 가깝다면 이 동조 효과는 문제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의지의 굴복에 가깝습니다. 아, 의지의 굴복. 자료에 나온 실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선 길이 맞추는 실험이죠. 맞아요. 여러 선 중에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오답을 말하는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요. 네.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정답을 말하다가도 모두가 오답을 외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결국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그 오답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 건가? 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요. 명백한 사실 판단 능력마저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섬뜩한데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회의 때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다른 팀원 전원이 좋습니다 라고 외칠 때 저도 모르게 네, 좋은 것 같네요 라고 말해버린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나 혼자 튀어봤자 뭐해. 괜히 반대했다가 논리적으로 반박당하면 창피하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동조효과는 조직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요.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네. 다수의 침묵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코닥 사례가 딱 그거겠네요. 맞습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고도 필름이 우리의 주력이라는 그 내부의 강력한 동조 압력에 밀려서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 업무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함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칠 떨었던 경험일 텐데요. 네. 바로 무임승차, free riding, 다른 말로 사회적 태만, social loafing입니다. 대학교 조별과제에 악몽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혼자 일할 때보다 노력을 덜 기울이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죠.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는 하겠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자료에 따르면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할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상 몇 명만 밤새워서 보고서 쓰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이름만 올리는 상황. 직장에서도 뭐 비일비재하죠.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도덕성 문제로만 봐버리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인의 기여도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에서는 누구나 무임승차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티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대충 해도 묻어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환경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세 가지 함정이 서로 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집단 사고가 만연해서 아무도 비판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팀에서는 개인이 자기 일을 대충 해도 문제 제기를 당할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임승차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새 함정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집단 사고와 동조 효과가 지배하는 팀에서는 비판적인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무임승차자가 숨기 쉬워지고요. 네. 반대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팀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내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결국 팀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가짜 화합 속에 침몰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그 신임 팀장은 이제 절망해야 할까요? 애써 맞는 팀의 끈끈함이 사실은 이 세 가지 함정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허허, 다행히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네. 이 함정들은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역으로 심리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한 해결책들을 보면 첫째,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지정하는 것. 둘째, 중요한 결정 전에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셋째, 각자의 역할과 책임, 아레나를 명확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렇게 있네요. 네. 근데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의의 비판자를 맡은 사람은 그냥 팀에서 미움만 사는 공식 왕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 이 역할이 특정 개인에게 고정되면 안 되고 팀원들 사이에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아,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둘째, 리더가 선의의 비판자가 제기한 의견을 다른 의견과 동등하게, 아니 심지어는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줘야 해요. 그렇게 되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게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팀의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식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역할을 부여해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군요. 그럼 익명으로 의견을 받는 건 어떤가요? 물론 솔직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무책임하고 막 비난 섞인 의견이 난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역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익명 피드백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랑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구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냥 의견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익명성이라는 게 동조 효과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압력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힘이 파괴적이지 아니라 건설적으로 사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공정한 평가, 이건 무임승차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칫하면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창의성이 중요한 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일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명확히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면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의 뿌리가 뽑히게 되죠. 네네. 그리고 공정한 평가는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고요. 내가 기여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믿음은 그 어떤 동기부여 강연보다 강력합니다.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팀원들을 그냥 모아놓고 자, 친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갈등과 개인의 책임감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걸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팀의 끈끈한 분위기는 분명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오히려 그 끈끈함이 집단 사고, 동조 효과, 무임승차라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팀워크라는 건 모두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토론하더라도 결국 더 나은 결정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세 가지 함정의 렌즈로 당신이 속한 팀을 한번 비춰보세요. 혹시 우리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은 없나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결정은 정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을까요? 꼭 리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함정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두가 너무 쉽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팀은 잠시 멈춰서 생각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팀의 건강한 균열을 내고 가짜 화합을 넘어서 진짜 성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